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파워포인트와 포토샵으로 제안서 만들기를 같이 공부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제안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제안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만으로는 어떤 제작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하고 제안서를 좀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포토샵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을 이용해서 좀 더 풍부한 요소들을 꾸며주는 그런 작업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안서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게 될 툴인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피스 도구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툴들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구이고 그 오피스 도구들 중에서도 하나인 유명한 파워포인트는 우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작업하게 될 그 두 가지 툴들, 파워포인트와 포토샵은 전부 다 현재 2012년 현재 최신 버전인 파워포인트 2010과 포토샵 CS6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파워포인트 2007을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07과 2010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을지 또 파워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파워포인트 2010이라는 도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MS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툴이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이 2010 버전인데요.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워드 프로세스,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원노트에 기존의 그 5가지 대표적인 도구들 이외에 웹 앱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추가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 도구들로 작업을 하여서 그것을 저장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0 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멋진 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이것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편집 도구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워드와 파워포인트 2010에서 추가된 사진 편집하고 꾸미기 이 기능은요. 자르기와 또 밝기 및 대비 조절, 선명도 조절, 시각적인 꾸밈 효과와 같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아주 간단한 그래픽 도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까지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는데 아주 훌륭한 점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0에는 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청중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웹을 통해서 어디서나 파워포인트 2010에 액세스하여서 다른 사람과 동시에 프레젠테이션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2010의 새로운 기능을 표현한 그런 글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2010의 새로운 기능을 정리해본 모습입니다. 가장 최신 것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 오피스 2010, 그리고 오피스 2007, 오피스 2003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전 버전들과 이제 2003부터는 아주 많이 달라졌죠. 자, 2003을 아직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003에서는 이러한 기능들 중에서 색채도와 꾸민 필터 같은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2007로 오피스가 건너오면서 인터페이스에 큰 차이가 나게 되었죠. 오피스 2003까지는 텍스트 위주의 이제 메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피스 2007부터는
사용자 중심의 아이콘 형식의 구이 형식의 인터페이스로 확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 이미지 단추로만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무슨 메뉴겠구나 짐작하여서 바로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확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디자인 요소에 관련된 많은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색채도와 꾸민 필터 같은 그런 이미지 효과가 좀 더 이제 풍부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2010으로 건너왔어요. 2010으로 건너오면서 인터페이스 자체에는 2007과 아주 크게 다른 점은 없을 정도로 2007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많은 기능들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과 공유와 같은 그런 이제 공동 작성 기능 부분에서 가장 크게 추가가 된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을 넣고 자르는 그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기능이 오피스 2010에 추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색채도와 꾸민 필터 같은 정교한 효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풍부해졌고요. 또한 실시간 온라인 보기 링크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방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2010의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식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사이트 주소는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이 주소입니다. 자, 현재 공식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여 들어온 모습입니다. 네, 이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0에 대한 한글판 페이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가 평가판 다운로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이라면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버전 소개와 그 다음에 각각의 툴 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파워포인트 2010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0에 대한 소개와 영상을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영상을 플레이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Today I'd like to show you how animated and alive your presentations can become using the new rich media tools in Microsoft PowerPoint 2010. First off, photo editing has really been improved in PowerPoint. Here's an image I'd like to add to my presentation. When I go up to the ribbon to access available picture editing and formatting options, you'll see that the photo itself appears as a thumbnail under each effect. I can hover over these, and it's easy to immediately see how each effect will impact the image. Once we get the photo looking the way we want, let's add an interesting transition to the slide. There are many more new transitions, some of which you've seen here, that really create a richer experience that audiences will enjoy. I like the way this animation moves, but I want to use a different piece of art. Luckily, I don't need to reinvent the wheel. I just click the first object from the animation painter, and then the object I want to use. And PowerPoint applies the same animation attributes from one object to the next for me. Now, there's so much more we can do with video in PowerPoint. I'm a PC, and I am not alone. I'm a PC. This particular video has been selected, and this control panel lets us play, pause, fast forward, and rewind. I'm a PC and I can... If I only want to include part of this video, I can use controls to trim the video from right inside PowerPoint. I'm a PC and I sell fish. I'd really like to email this slideshow to my manager. Let's open Microsoft Backstage View, where we'll find all the actions we can take with our presentation once it's been created. It looks like the file size for my presentation is huge, so I'm going to compress it to a lower quality video. That reduces its file size and makes it easier to share via email. When I'm collaborating with someone on a slideshow and I need to organize my presentation, I like to use slide sections. Slide sections lets me choose a specific set of slides within my presentation and, for instance, print only those. Now suppose I want to show you a slideshow that I'm working on, but we're not in the same room. Broadcast Slideshow works in conjunction with SharePoint to let me broadcast my slides to your browser. You don't even need PowerPoint to view it. Your audience will see the slides as you click through them, which is great for presenting remotely. So, there are a lot of new rich media enhancements in Microsoft PowerPoint 2010 that make it fun to add video, animations, and audio to your slideshows. I hope you're excited by what you've seen today.
Thanks for joining me. 네, 이와 같이 공식 사이트에서 파워포인트 2010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라도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러한 기타 소프트웨어들의 정보나 파워포인트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프레젠테이션용 PT와 제안서 PT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 것인데요. 그동안 이 파워포인트 도구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으로 PT를 만들 때 주로 이와 같이 어두운 부분에서 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기 때문에 배경을 어둡게 하고 글자를 환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레젠테이션용인 디자인의 경우에는 배경이 파란색상으로 이제 회사에서 비즈니스 느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톤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푸른색, 남색 이런 계열의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죠. 그래서 글자가 흰색이나 밝은색 계열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가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이러한 식으로 이제 도식이 많이 들어가고 글자가 큼직큼직한 형태로 프레젠테이션용 PT를 이제 사용한 사례입니다. 자, 제안서용 PT의 사례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디자인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세로형으로 문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안서를 작업을 하시면은 이것을 출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력을 고려하여서 출력에서 지원이 되는 용지 사이즈 주로 A4로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출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경색은 밝은 색상, 흰색 계열, 흰색에 가까운 그런 계열로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제작을 하였을 때는 멀리서도 청중에게 잘 보일 정도의 커다란 글씨체를 많이 사용을 하였고 큼직큼직한 도식을 사용을 하였다면 반면 제안서용 파워포인트의 경우에는 글자가 자그맣게 출력물에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텍스트 중심이 텍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보조하여서 내용의 설명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이미지 요소나 도식 요소들이 깔끔하게 들어간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제안서 PT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흰색 바탕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디자인 요소가 아주 화려하거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차와 표지와 그 다음에 내지 디자인에서는 역시 텍스트가 자그맣게 들어갔고요. 통일성 있게 이루어진 그런 디자인 요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번째 제안서용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흰색 중심에 밝은색 배경이 많이 들어가 있죠. 내지 부분을 보시면은 텍스트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배경으로 이렇게 흰색 그리고 그레이색 계열의 배경 색상이 쓰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제안서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의 컨셉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그 회사의 신뢰도를 상징하는 컬러인 블루 계열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죠. 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제안서용 PT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트를 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디자인 요소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토샵과 파워포인트를 함께 쓰는데요. 이렇게 앞서 보았던 모든 요소들만 보아도 이것이 파워포인트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디자인 요소, 그래픽 요소들을 포토샵에서 만들어서 가져와 입힌다든지 상징성 있는 이미지들을 포토샵에서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가져와서 파워포인트에 얹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이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지와 내지 디자인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편집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자동차와 기계와 나침판 같은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합성이 되어 있는 사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포토샵으로 사진을 편집하여서 합성을 한 모습이죠. 이렇게 회사의 대표성을 주는 메인 이미지를 합성하는 경우 포토샵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내지의 경우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제 장에 대한 챕터 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단에 푸른색 계열의 간단한 이미지가 합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녹색의 표지,
컬러에 이렇게 화폐 모양의 이미지가 간단히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파워포인트로 내용을 작성한 부분이고요. 도형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이 컬러에 맞는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 이런 것은 파워포인트 또는 포토샵에서 자유롭게 저희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원하는 부분만 추출해서 이와 같이 집어넣는 것도 포토샵이 쉽게 도와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하단 첫 번째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목차가 들어갈 부분으로 오른쪽이 비워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가 들어갈 요소, 자리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빈 부분을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하늘과 사람이 작업하는 이미지를 합성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합성도 역시 포토샵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챕터 장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 화살표, 디자인 요소가 살아있는 이 화살표의 요소가 역동적이고 신속한 그런 모습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들 전부 다 이제 포토샵에서 도형 요소를 통해서 간략하게 작업을 한 모습이죠. 이렇게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미지 요소들과 파워포인트 요소를 결합시켜서 제안서를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회사의 이미지를 살려내는,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살려내는 그런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 요소들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제안서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전부 다 동일하게 많이 쓰는 그러한 요소들, 쉽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죠. 먼저 이런 첫 번째 그림에 나타나는 악수하는 장면은 이제 회사와 회사끼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많이 볼 수 있는 이미지죠. 이렇게 이제 악수하는 컷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이것을 배경을 하얀색으로 만들고 파워포인트에서 쓸 수 있도록 주변을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서 이것을 파워포인트에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저장을 하여 주는 그런 작업을 바로 포토샵에서 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계속해서 작업에 쓸 수가 있겠죠. 네, 오른쪽에 보시면 세계지도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사업적인 요소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국기 요소들도 그렇고요. 자, 오른쪽에 타이틀바가 나타나 있죠. 다양한 요소의 이런 타이틀바들은 바로 포토샵에서 쉽게 제작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이런 도식 모습에 도식이 많이 쓰이는 사람 도형이 있고요. 오른쪽에 구 형태의 버튼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도형들의 입체감이나 투명도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포토샵에서 쉽게 제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은 많이 쓰는 아이콘들, 사무용품에 대한 아이콘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러스트 또는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셔서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제안서 디자인을 검색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안서 디자인이라는 키워드 혹은 제안서 템플릿 이러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벤치마킹 작업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다른 제안서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참고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검색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려면 이미지 라는 부분을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서 다양한 제안서의 모습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지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제안서 제작들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이와 같이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제안서들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식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하나하나의 페이지 템플릿에 관련된 그런 참고사항도 있고요. 표지에 관련된 이미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핸드폰에 관련된 제안서 디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 설계에 대한 디자인 등등 다양한 디자인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클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시면서 하나하나의 디자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이것을 저장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벤치마킹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신 부분들을 참고하여서 조합하셔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드시는 거죠. 나의 컨셉, 나의 주제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슷한 유사한 항목들을 참고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였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먼저는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와 포토샵을 활용을 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하나 기술들을 배워가실 텐데요. 그때그때 작업을 마치셨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의 설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010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식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이고요.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500MHz 이상의 프로세서, 그리고 기타 등등의 작업 공간과 CD롬, 그 다음에 해상 모니터, 운영 체제 등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오피스 2007을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정도면 오피스 2010을 지원하므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나타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오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 분이라면은 여기서 파워포인트 2010을 설치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한번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설치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피스 프로그램 전체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첫 화면입니다. 네, 여기 첫 화면에서 동의함을 누르시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전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와 같은 대화 상자를 만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이전 버전이 있으신 분 이라면은, 자, 저는 2007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그레이드 옵션에 대해서 묻는데요. 이전 버전을 제거하고 2010을 설치를 하시고자 한다면 첫 번째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다음 프로그램을 제거하여서 1분만 대체하고 싶으시다면 세 번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전 버전 2007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2010을 설치하고자 하신다면은 이 두 번째 단추인 이전 버전을 모두 유지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치를 이제 결정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 진행률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바가 쭉 진행이 되면서 설치 진행이 완료가 될 때까지 녹색 단추가 나타나게 되면서 녹색 바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와 같이 설치가 완료된 대화 상자가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닫기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시면 파워포인트 2010의 첫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어때요? 2007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상단에 리본 메뉴 형식으로 메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탭을 클릭하여서 원하는 메뉴 요소를 클릭하여 주시면 그에 대한 속해 있는 작은 기능들, 아이콘들이 하단에 나타나는 리본 메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의 슬라이드 부분 영역에서는 좌측에 작은 슬라이드가 나타나 보이고 오른쪽에는 작업 영역이 크게 나타나 있고 하단에는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하단 부분에는 미리 보기 형식의 아이콘들과 확대 축소 단추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달라진 부분을 우리가 바로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써있는 메뉴 부분이 빨간색 탭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전에는 오피스 단추로 동글동글하게 있어서 그 부분을 누르면 파일 메뉴, 저장, 새로 만들기와 같은 인쇄 그런 부분들의 이제 메뉴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리본 탭으로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서 문서에 대한 정보가 쭉 나타나요. 그래서 사용 권한, 공유 문제, 버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문서의 간략한 개요를 또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하는 모든 기능을 바로 이 파일 메뉴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 여기서 열기, 닫기 메뉴를 수행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라든지 인쇄
메뉴를 전부 다 이제 여기 첫 번째 화면에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우리가 직접 실행을 해본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의 첫 화면이 나타나 있고 파일이라는 탭을 눌러주시면 이런 다양한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제안서의 개요에 대해서 익혀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